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던 프라이스 컨트롤 중에 프라이스 플로어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프라이스 플로어의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not binding 한 경우와 binding 하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뒤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보다 밑에서 프라이스 플로어가 정해져 있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의 균형 가격이 3이야. 3달러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프라이스 플로어를 적용해서 아이스크림을 사거나 팔 때 최소한 2달러는 주고 사거나 팔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이미 시장에서 3달러를 주고 사거나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not binding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번 그래프와 같이 시장 가격이 3달러인데 최소한 4는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고 팔고 해야지 라는 프라이스 플로어를 적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4달러의 아이스크림을 사거나 팔고 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아이스크림이 이 4달러에서는 120개가 공급이 되는데 지금 시장 수요가 80개밖에 안 되는 초과 공급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경우에 일부 셀러들은 이제 본인들이 팔려는 만큼을 다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레이셔닝이 발생을 한다기 뭐 일종의 수요자가 요때는 갑이 되겠는데, 이제 수요자들이 뭐 자기랑 조금 친한 판매자 거를 사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일종의 레이셔닝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프라이스 플로어를 하게 되면 시장에 맡겨두었을 때보다 더 이제 그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스크림이 시장에 지금 40만큼이 남게 되는 거가 되겠죠. 공급이 더 초과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스 플로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이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지 고용주한테는 최대한 이 정도는 줘야지 라는 게 바로 이 미니멈 웨이지, 최저임금이 되겠는데 미국의 경우 1시간당 1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가 최저임금이다. 이 정책에 대해서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렸는데 한 3분의 1은 동의했지만 3분의 1은 이제 비동의를 했고 3분의 1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이 정도 시급은 줘야지라는 것이 이 프라이스 플로어를 적용한 미니멈 웨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요런 1938년 요런 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고 2015년 기준으로는 시간당 7.2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 얼마 9천 원 가까이 정도 되는 돈이 최저 시급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에 따라서 뭐 당연히 이것보다 더 줘도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이 정부의 아니 그 프랑스의 경우 어 에버리지 인컴이 평균 인컴이 미국보다 30% 정도 싼데 오히려 미니멈 웨이지는 미국보다 30% 정도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미국보다 조금 더 뭔가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 더 뭐 보장을 정부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노동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공급을 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노동자의 노동이라는 거를 수요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저임금이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보다 높은 선에서 형성이 되면 이제 노동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노동자의 경우에는 언임플로이먼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노동을 다 공급을 하지 못하는 왜냐면 노동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덕분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이만큼의 소득이 보장이 되는데 여기 언임플로이먼트 일부 노동자의 경우에는 아예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더 떨어지는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 그런 악영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임금에 대한 거고 여기 일부 어떤 전문직 같은 경우들, 뭐 의사라던가 변호사라던가 그런 어차피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최저임금이 생기든 아니면 없어지든 아무 영향이 없죠. 어차피 그들의 임금은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highly skilled 혹은 experienced workers들은 뭐 미니멈 웨이지에 not binding, 즉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어떤 노동자냐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저기술, 저숙련 노동자들이 이런 최저임금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10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10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많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제 고 10대 때에는 뭐 대학교도 가기 전이니까 뭔가 전문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전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10대들이 최저임금에 가장 바인딩하게 되겠습니다. 왜 10대들이 그러냐면 가장 이제 least skilled하고 least experienced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은 임금을 받게 되겠고 우리나라에도 그 열정페이라던가 네, 뭐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직업을 구직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직장 취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극단적으로는 돈을 안 받고도 아니면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악영향이 발생을 하게도 되겠습니다. 수정페이로 일을 하게 되는 10대들은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으니까 이 최저임금의 어떤 효과를 또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0대들, 저숙련 노동자들이 요 미니멈 웨이지의 영향을 지각적으로 받는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이제 해봤더니 지금 미니멈 웨이지가 10% 오르면 10대의 고용이 한 1에서 3% 정도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만약에 10대들한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 10,000원이었다가 20,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대학교에 가려는 학생들이 일부가 굳이 대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학교를 안 가고 혹은 이제 뭐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드랍 아웃, 그러니까 중퇴를 하고 취업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도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악영향이 있냐면, 이렇게 새로 10대들이 노동시장에 공급이 되면 기존에 이미 이제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고 있던 사람들보다 아무래도 더 적은 임금을 받을 테니까 기존에 요 노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게 되겠죠. 고용주들은 당연히 더 싸게 그 노동력을 쓰고 싶어 하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요런 악영향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미니멈 웨이지 이렇게 프라이스 플로어를 해놓는 것의 장점은 뭐냐면 좀 저소득층의 인컴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에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10대들이 더 이제 대학교나 어떤 고등교육을 받기보다 취업으로 더 이끌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이제 그 과정에서 더 점점 더 10대들의 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이제 그래서 요런 반대되는 요 의견, 요런 것들이 서로 양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프라이스 플로어가 없었다면 뭐 이퀄리브리엄 웨이지에서 서로 노동을 공급하고 수요를 할 텐데 미니멈 웨이지가 지금 이렇게 프라이스 플로어가 최소한 요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미니멈 웨이지가 생기게 되면 노동의 공급이 노동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식장에 공급이 되게 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제 갑이 된다. 특히 그 고임금 고소득자들보다는 저임금 로우 스킬드 인플로이들한테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프라이스 컨트롤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운 거를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원칙 배운 것 중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장한테 맡겨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프라이스 실링이나 프라이스 플로어 같은 가격 통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시장한테 맡겨주는 것이, 즉 어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어떤 다이나믹한 작용에 따라서 형성되는 가격, 그 가격을 보고 공급자들은 얼마나 공급을 할지, 수요자들은 얼마나 수요를 할지가 이렇게 균형이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정부가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불공평, 불평등, 아니면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어떤 정부가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갖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또 이미 이제 많이 느끼셨겠지만, 정부의 목표, 그러니까 즉 어떤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목표와 다르게 실제 시장에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어떤 다른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프라이스 컨트롤을 하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만약에 그 렌트 컨트롤을 하는 대신 어떤 바우처 우리나라에서도 요거 하는데 그 어떤 주거비 보조 같은 걸 해주는 방식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작용을 해치지 않고 그 취약계층을 바로 이 타겟팅해서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 더 낫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 두 번째로 이 최저임금 대신에 그 저소득층 우리나라에도 근로소득 장려 그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최저임금을
자체의 어떤 그 제도 대신에 어, 그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브시디, 보조금 같은 거를 지급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니? 라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스 컨트롤 중에 프라이스 플로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배웠던 프라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다음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